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성교육이나 흡연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거하고 별개로 제 개인 블로그 같은데 좀 재밌는 어떤 유입 경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돔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돔하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저희 회사, 저희 집 건물이 바로 돔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돔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둥근 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5월쯤에 이제 그 사무실을 하고 저희 집을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건축을 끝내고 이제 그 전만 해도 상가에서 상가 1층 치킨집 옆이었는데요. 뭐 저녁 시간 되면 막 치킨 냄새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좋았어요. 앞에 놀이터도 있고 주변에 커피숍도 맛있는 데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월세 나가는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제가 이제 1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건축 기법이 바로 고압축 EPS로 만든 돔하우스였어요. 이 돔하우스에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1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어요. 돔하우스가 뭔가에 대한 자료도 거의 그 업체를 회사가 제공한 자료밖에 없고 실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건축주들이 써놓은 후기 이런 거는 참 드물더라고요.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우선 제가 돔하우스를 짓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돔하우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건축 기법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게 남극에 여러분 이글루 아시죠? 이글루 있잖아요. 이글루가 아주 대표적인 돔하우스, 돔 건축 양식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이걸 많이 짓습니다. 자, 여러분 왠지 뭔가 좀 이 나라들에게서 또는 이 지역에서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러시아, 남극, 일본 모두 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이다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막 엄청 춥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거세거나 뭐 지진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게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막 겹쳐 있거나. 이 돔하우스 건축 기법의 가장 장점은 자연재해에 강하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있고요. 강풍, 그 다음에 폭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염, 혹한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유례없이 많이 발생했죠. 올라왔습니다. 7개인가 올라왔죠, 작년에. 2019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 태풍이 올라와서 뭐 수도권을 지나가고 막 이럴 때여도 제가 이 집 앞에 이렇게 있어보면은 건물이 둥글잖아요. 바람이 건물을 타고 돌면서 건물을 세게 부딪히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창문 떨림조차 없더라고요. 와, 이거 하나는 정말 그 태풍 왔을 때 너무너무 제가 유익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여름에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다른 집들 보면은 예를 들어 옥상 테라스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비가 막 많이 내리면 옥상 테라스 한쪽 구석에 그 빗물 빠지 우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은 그 우수관의 처리 용량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테라스에 뭐 보통 샤시나 문으로 이렇게 연결을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을 텐데 이쪽으로 물이 들이차거나 누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둥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온 건물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집 주변에 물길만 만들어 놓으면 뭐 전혀 비, 뭐 폭우 이런 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고압축 EPS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EPS는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스박스 같은 거거든요. 그거 1m를 22cm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단열이 기가 막히겠죠. 이게 뭐가 있냐, 여름에 막 폭염주의보 막 36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전에 한 30분 에어컨 틀고요, 오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틀고요, 저녁에 한 30분 틀고요. 이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반? 뭐 이 정도 틀면요, 더위, 추위 이런 걱정이 없어요. 한겨울에도 뭐 거의 찜질방 수준에서 잡니다. 이게 뭐 단열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창문이에요. 샤시를 좋은 거를 써도
창문으로 이게 열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건물에서 아예 안 빠져나가니까 거의 뭐 밀봉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창문에 열 차단 뭐 TSER이라고 하는데 총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거든요. 그 차단율이 뭐 거의 뭐 7, 80% 넘는 이런 걸 갖다 붙여 놓으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창문에도 열 차단 썬팅도 해놓고 이렇게 커튼도 달고 하니까 안전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 배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은 환경 호르몬 배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화재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난연 2급이거든요. 난연 2급이면은 화재가 발생이 돼도 일정 시간 이상 건물이 지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태우는 거를 봤어요. 제가 이거 토치로 지지는 거를 보니까 이게 불꽃이 막 타오르고 연기가 막 유독가스가 막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다. 지진 돔 구조체 자체가 워낙에 서로를 잡아주는 구조다 보니까 레고처럼 이렇게 껴놓거든요. 서로를 지탱하다 보니까 규모 6.5까지도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 이 옆에 기둥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몸체를 지탱하는 기둥 두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런 기둥을 큰 건물에 3개를 이렇게 둥글게 박아놨어요. 작은 건물에 2개를 박아놓고 위에다가는 H자 형태로 우물정자, 왜 자동차 보면 우물정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렇듯이 우물정 프레임을 갖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심이 많이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제가 특히 안전이나 응급처치, 성교육뿐만 아니라 안전 응급처치 이런 걸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많은 매력을 느꼈다. 이런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제가 이 건축 양식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수명이 길어요. 한 10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매력을 느낀 건 건축비와 건축 기간이었습니다. 건축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요,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수님들 하루 일당 22만원, 25만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명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돈 100만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근데 이게 건축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건축 기간이 어느 정도냐? 저희 집이 이게 총 바닥 건축 면적이 30평에 복층까지 해서 45평인데 이 사무실이랑 다 합쳐가지고 요거 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인건비를 확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점이 참 좋아요. 그럼 이런 건축비를 아끼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대출 부담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금융,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예뻐요. 제 친구들은 이 건물 처음 막 건물 올릴 때 보더니 웬 미니언즈 2개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동네 지역분들이 막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건물이 예쁘게 색깔을 이제 저희들이 민트색으로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상당히 예쁘게 잘 되고 이제 울타리도 이게 나무로 이렇게 쳐놨어요. 제가 이거를 그 쇠로 된 주물로 된 거를 칠 건가 아니면 그냥 벽돌을 올릴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요 나무로 된 거를 이제 목수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상당히 어울리게 잘 나와가지고 뭐 아주 저는 건물의 외관도 만족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참 제가 좋은 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돔하우스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장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장점 얘기 좀 뭐 몇 개 더 해보죠. 건축비 싸다는 거 요 얘기도 했고 건물 예쁘다는 요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단열 좋은 거, 안전한 거. 안전하다는 건 뭐예요? 단열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아파트 그때 당시에 산 게 36평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때보다 관리비가요 3분의 1이 안 됩니다. 에어컨 부분도 그렇고 난방도 그렇고 뭐 이런 건 뭐 다 이런 건 아주 만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건물이 높아요. 층고가 이제 기본으로 보면 매트, 기초 콘크리트 매트를 한 30cm 정도 치더라고요. 30을 치고 그냥 올려도 높이가 3m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층고가 굉장히 높죠. 단층인데도.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일부러 복층 공사까지 하기 위해서 1m를 단을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건물이 한 4m 정도 이렇게 나오는 단층 건물인데 이제 그 정도 높이가 나오니까 굉장히 쾌적해요. 딱 들어오면은 일단 열이 안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 있는데 천장이 높으니까 아주 시원한 느낌이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되게 시원하고 쾌적하고 막 너무너무 자유롭고 애들이 여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정도니까요. 이 건물 안에서. 그래 좋은데
천장의 높이가 약간 좀 이상해요. 이렇게 잘 때 약간 허전하고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방에 들어가서 복층 쳐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를 딱 품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을 그렇게 한 이유는 엄마의 자궁 이제 또는 포궁이라고도 합니다. 자궁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요즘 건물이 다 네모나고 삐죽삐죽하고 반듯반듯하잖아요. 아이들이 좀 둥글둥글하게, 저희는 또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심성을 온유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들 뭐 사집 증후군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나 좀 심성이 좀 편한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주변은 이글루처럼 이 안쪽은 다 하얀색이요. 이 백색으로 본타일이라는 걸 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본타일을 이렇게 치면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좀 갈라지면은 실리콘 살짝 쳐주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갈라진 게.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은 소나무로 원목으로 이렇게 다 쳐가지고 좀 숲속 오두막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은 이 돔하우스 건축에서 상당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돔하우스 건축을 꿈꾸거나 계획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아마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막 검색하고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점이라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쓴 거 이상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압축 EPS인데 과연 압축 강도가 얼마나 되냐, 거기에 벽에다가 무슨 못이나 아니면 뭐 형광등 같은 거 좀 그 액세서리 등 같은 거를 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여러 가지 예쁜 그 등을 다 우리가 달아놨어요. 근데 뭐 전혀 지장 없고, 그 어떤 분은 이제 그 캐노피 같은 거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냐고 그러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큰 건 아닌데 그 캐노픽스 하나를 붙여놨는데 태풍도 지나가고 지금 1년 넘게 사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뭐 이거 설치해준 기사님이 잘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동건물로 올려도 괜찮은데 하단을 올리니까 훨씬 쾌적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하단을 높이면 평당 건축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건축비를 들인 만큼 또 우리가 공간 활용이 잘 되니까 그런 거는 좋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단을 올릴 때 1m 정도 쳐서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단을 벽돌을 대더라고요. 근데 블럭을 대는데 그 단열 블럭을 대가지고, 그 단열 블럭이라고 아시죠? 단열 블럭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이거를 둥그렇게 기초 위에다 이렇게 쭉 올리고 그거를 다 고정을 이제 바닥에 또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단열재를 더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열재와 그 기초 콘크리트까지를 완전히 미장으로 붙여가지고 물이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들어오고 1년 2개월 동안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곰팡이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곰팡이 없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건물이 단열이 뭐 거의 그 아이스박스 수준이다 보니까 창문 샤시가 아무리 좋아도 창문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틈에 그 곰팡이가 살짝 맺힐 수 있는, 물결이 맺혀요, 결로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금방, 여러분 뭐 조금만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서 이렇게 약 한번 발라주면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곰팡이 걱정 없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춥다는 거. 와, 이런 것도 겨울에 애기 키우는 집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딱 나왔는데 하나도 안 추우니까 애기들이 감기 걸릴 일도 없고, 참 그런 거는 유익하다. 겨울에도 얇은 이불만 덮고 잘 수 있는 이런 거는 참 거 뭐 이런 거 여러모로 그런 점은 참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돔하우스의 단점은 뭐냐?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 이거는 다음에 2탄에서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몇 가지 노력이 아니라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미리 공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펜션 그 영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막 일일이 전화해서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때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건축해 주신 그 회사에다 물어보면 그런 건 괜찮다고 또 이럴 때도 있고, 물론 아주 친절하게요. 저는 건축하면서 그 시공사하고 다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소고기 사드리고 그랬다니까요. 저희 이 건축해주신 분들은 담배 피는 분도 한 분 안 계셨어요. 예. 담배 흡연하는 분조차 한 분도 없었어요. 이런 점은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있더라고요. 그 단점을 보시면은 이 도마우스 건축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구나, 이런 거는 미리 좀 생각해두고 건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선은 이 도마우스 소개하는 거, 그리고 도마우스의 장점, 그다음에 건축할 때 좋았던 점, 또 건축할 때 유의사항, 이런 거 몇 가지 뭐 참고할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도마우스의 단점에 대해서, 또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